서울 면적의 2.5배의 거대 도시가 매년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2025년 발사된 나사의 최신 위성이 측정한 결과 그 치마가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였죠. 매년 평균 25cm씩 가라앉고 있으며 심지어 최악의 구간은 매년 성인 무릎 높이인 약 50cm씩 푹푹 꺼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라앉는 수도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주에서 볼 필요도 없습니다. 도시 한복판을 걷다 보면 오페라하우스 벨라스 아르테스란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1904년 착공 당시만 하더라도 대리석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로비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비에 들어서려면 반대로 계단을 걸어 내려가야 합니다. 착공 이후 건물이 약 4m나 가라앉으면서 한때 도로와 같은 높이였던 1층이 길바닥보다 낮아진 것입니다. 인근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대성당은 건물이 아예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1993년부터 5년에 걸쳐서 기울어진 반대편 땅을 파내 건물 전체의 수평을 다시 맞추는 대공사를 벌이기도 했죠. 이 도시의 이상한 점은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민들에겐 더 절박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식수 문제이죠. 동네에 따라 수돗물이 며칠씩 끊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물이 귀해지자 사람들은 피파스라 불리는 급수 트럭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물을 사고 파는 암시장까지 생겨났죠. 땅은 꺼지고 있는데 물은 말라가는 도시. 그런데 사실 놀랍게도 멕시코시티는 원래 거대한 호수 한가운데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사방이 온통 물이었던 도시가 물이 없어 말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많던 호수의 물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호수가 사라진 것과 도시가 가라앉은 것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은 500년 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500년 전 지금의 멕시코시티 자리에는 텍스코코라는 거대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수 한가운데 도시가 있었는데 바로 아즈텍 제국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입니다. 아즈텍 사람들이 호수 위에 정착한 것에는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오랜 방랑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독수리가 선인장 위에서 뱀을 물고 있는 곳에 도시를 세우라는 신탁을 받습니다. 그렇게 방랑을 하던 중 실제로 신탁 속 광경을 보고 정착하는데 그곳이 바로 텍스코코 호수였죠. 이 전설은 오늘날 멕시코 국기 중앙에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멕시코시티의 시작이 멕시코라는 나라의 상징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호수 위 작은 섬에서 출발한 테노치티틀란은 200년 만에 인구 약 20만의 대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웬만한 도시들을 뛰어넘는 규모였죠. 1519년 에르난 코르테스의 스페인 원정대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호수 위의 거대한 도시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은 꿈이나 환상을 보는 것 같았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즈텍 사람들은 토목공사 고수들이었습니다. 호수 위에서 20만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 치남파라는 인공섬을 만들었는데 치남파는 호수의 양분을 쭉쭉 빨아들여 식량을 뿜어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수자원 통제력이었는데요. 당시 텍스코코 호수는 바다로 빠져나가는 출구가 없었기 때문에 호수 중심부에 소금기가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아즈텍 사람들은 염분이 농작물을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려 16km에 달하는 거대한 제방을 건설하며 염수를 동쪽으로 막아냈고 도시 주변은 강물이 흘러드는 담수구역으로 분리해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마실 깨끗한 물은 차풀테페 건덕에 샘물을 끌어왔는데 수도교 하나가 고장나도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관을 두 줄로 놓은 이중수로였습니다. 이처럼 아즈텍 사람들은 물을 다스리며 사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즈텍 문명의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멕시코시티 남쪽의 소치밀코 지역에는 아즈텍의 치남파와 물길이 남아있는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관광객을 태운 배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500년 전 호수 문명의 마지막 흔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물의 도시는 지금은 왜 대부분 흙으로 변해 지하로 가라앉고 있는 걸까요? 문제는 1519년 에르난 코르테스의 원정대가 상륙하면서 시작됩니다. 에르난 코르테스의 원정대는 원주민 동맹군까지 합류한 대군을 이끌고 테노치티틀란을 공격했습니다. 그가 먼저 한 것은 도시의 생명줄을 끊는 것이었는데요. 차풀테백의 맑은 물을 다루던 수도교를 끊어버렸고 호수의 수위를 조절하던 뚝을 박살냈습니다. 식수가 끊긴 테노치티틀란은 93일간의 포위 끝에 함락되었죠. 역설적이게도 물의 도시를 물을 무기로 점령한 것입니다. 정복에 성공한 이들은 도시에서 아즈텍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신전을 부수고 그 잔해로 도시 곳곳에 운하를 메워 도로로 만들었으며 신전이 서 있던 자리에는 성당을 올렸습니다. 앞에서 한쪽으로 기울었던 메트로폴리탄 대성당이 바로 그곳이죠.
문제는 이들이 아즈텍의 물 통제 시스템과 호수 위의 도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호수 위에 무르고 연약한 땅에 무거운 유럽식 석조 건물들을 꽉꽉 눌러 짓기 시작했습니다. 대가는 금방 돌아왔습니다. 파괴된 뚝은 호수의 수위를 더 이상 통제하지 못했고 우기마다 홍수가 도시를 덮쳤습니다. 도시 내부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던 운하는 교통수단인 동시에 내부의 물 흐름을 조절하고 물이 고이지 않게 배수하는 숨구멍 역할을 했는데 이 역시 앞에서 봤듯이 포장도로를 깔아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실수가 상황을 악화시키는데요. 유럽식 도시를 짓기 위해 대규모로 숲을 베어내고 가축을 방목하며 유럽식 농경을 도입하자 심각한 토양 침식이 발생합니다. 산에서 쓸려 내려온 엄청난 양의 흙과 토사가 호수 바닥에 쌓이면서 수위를 비정상적으로 높였고 홍수의 위험은 더욱 커졌죠. 그렇다면 스페인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운하를 복구하고 뚝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호수의 물을 아예 분지 밖으로 내다버리는 거대한 배수로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즈텍이 물을 다스렸다면 스페인은 물을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이 같은 행동에 대한 자연의 심판은 500년이 지나 오늘날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불과 몇 년 뒤인 1629년 산 마테오 대홍수로 이어집니다. 도시 내부의 물 흐름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겼죠. 심지어 물을 빼기 위해 만들었던 배수로조차 부실 공사와 관리 소홀로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멕시코시티는 무려 2m 높이의 수위로 5년간 잠겨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썩은 물과 전염병으로 뒤덮였고 약 3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멕시코시티의 인구가 약 15만 명이었으니 전체 인구의 20%가 목숨을 잃는 엄청난 규모의 재난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스페인 당국은 식민지 수도를 아예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멕시코시티 센트로에는 당시의 공포를 증명하는 1629년 최고 수위 표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 5년의 홍수는 스페인 사람들을 극단으로 몰아갔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 골칫덩어리 호수의 물을 빼고 또 빼내 아예 말려버리기로 결정했죠. 이렇게 500년 뒤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대재앙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텍스코코 호수는 수백 년에 걸쳐서 정말로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른 호수 바닥 위에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깔리면서 오늘날 인구 2천만의 메가시티로 팽창했죠.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구에 마실 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시 아래에 관정을 꽂고 지하수를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도시 아래에 있는 땅의 정체였습니다. 호수 바닥은 단단한 안반이 아니라 물을 잔뜩 머금은 부드러운 점토층이었죠. 여기서 물을 뽑아냈으니 지하수를 퍼낼수록 마치 물을 빼앗긴 스펀지처럼 빈 공간이 압축되면서 도시 전체가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표면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밀봉되어 비가 와도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봤던 계단을 내려가는 오페라 하우스와 한쪽으로 기울어진 대성당의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강물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 지역은 애초에 큰 강이 없는 땅이었고 몇 안 되는 하천은 콘크리트로 덮어 하수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시가 선택한 방법은 물 수입입니다. 100km 넘게 떨어진 쿠차말라와 레르마의 수원지에서 초대형 펌프를 이용해 물을 밀어 올려 거대한 산맥을 넘어 가져오고 있죠. 이렇게 끌고 온 물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뒤틀리니까 낡은 배관들은 끊임없이 파열되는데 힘들게 끌고 온 물의 약 35%에서 40%를 누수로 땅속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새어나가는 물의 양이 쿠차말라에서 수입해오는 전체 물량과 맞먹는 규모란 것입니다. 현재 멕시코시티의 배관을 전면적으로 정비해 누수를 막으려면 우리 돈으로 약 23조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에 비해 시에서 배정한 수리 예산은 고작 5천억 뿐입니다. 땅이 꺼지면서 생긴 가장 끔찍한 비극은 똥물이 거꾸로 역류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가 외곽의 하수구 출구보다 더 낮게 가라앉으면서 오수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결국 멕시코시티는 오수와 우수를 빼내기 위해 땅속 수백 미터 아래로 더 깊은 배수 터널을 뚫어야만 했습니다. 도시 밑바닥에서 모든 오수를 모아 이걸 다시 펌프를 이용해 분지 밖으로 퍼올리고 있습니다. 400년 전 스페인이 시작했던 물 내다버리기를 후손들은 지금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전 세계의 눈이 멕시코시티로 쏠렸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의 개막전이 바로 멕시코시티의 아스테카 스타디움에서 열렸기 때문이죠. 이렇게 도시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지만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이면이 있었습니다. 멕시코시티는 물이 부족하지만 경기장의 잔디는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주인 거대 미디어 기업 텔레비사가 지난 2019년 경기장 인근 우물에서 매년 45만 세제곱미터, 다시 말해 4억 5천만 리터의 지하수를 뽑아 쓸 수 있는 채굴권을 확보해뒀기 때문이죠. 반면 경기장 담장 밖의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무분별한 지하수 추출로 대수층이 고갈되면서 과거 80m만 파도 쏟아지던 지하수는 이제 400m 깊이의 땅을 파고 내려가야만 겨우 끌어올릴 수 있는 지경이 됐죠. 거대 기업이 매년 수억 리터의 지하수를 맘대로 뽑아 쓰는 동안 담장 밖 주민들은 12년째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현재 수돗물은 일주일에 딱 이틀, 그것도 찔끔 나오는 게 전부인 상황입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봤던 멕시코시티의 기괴한 단수 사태가 가장 잔인하게 집중되고 있는 곳이 월드컵 경기장 바로 인근 지역입니다. 이 사실에 주민들이 분노하자 시장은 우물을 주민들에게 돌려줬다고 발표했지만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확인해보니 여전히 우물의 채굴권은 텔레비사에 귀속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 당국은 경기장 주변에 빗물을 모으는 빗물 정원을 만들고 도로를 정비했다며 홍보했고, 이것에 대해 주민들은 근본적인 수도망 붕괴는 외면한 채 부동산 투자자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민들은 개막을 앞두고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반 월드컵 주민총회를 결성하고 시위를 이어갔죠. 경기장 근처 다리에는 월드컵이 끝나면 약탈만 남는다, 이윤이 아닌 생명을 위한 물이라는 내용의 벽화를 그리기도 했으나 당국에 의해 지워졌고 시위 진압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개막을 앞둔 어느 날 자전거를 탄 한 무리가 1시간 반을 달려 시위에 합류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앞에서 봤던 아즈텍의 물의 정원 치난파가 남아있는 그 마을 소치밀코의 주민들이었습니다. 아즈텍의 후예들이 물을 지키기 위해 연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저항은 축제가 한창인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의 침몰은 멈추는 게 가능할까요? 2021년 과학자들이 무려 115년치의 측량 데이터를 분석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결론은 매우 절망적이었는데 지금 당장 도시의 모든 펌프를 끄고 지하수를 한 방울도 뽑지 않아도 침몰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물을 잃고 압축된 점토층은 다시 물을 붓는다고 해도 원래대로 부풀어 오르지 않기 때문이죠. 연구진의 계산에 따르면 이 도시는 앞으로 150년간 계속 가라앉을 것이며 지반은 최대 30m까지 더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500년 전 호수를 죽인 대가를 앞으로 150년을 더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잃어버린 지반을 되찾을 방법은 없습니다.